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 세포들이 자꾸 늙고 병든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밖에서 뭔가를 넣어서 이런 활성산소의 역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안녕하세요. 을지의대 교수 오한진입니다.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받으면서 망하고 또 죽고 그러면서 우리의 수명도 짧아지게 된다. 도대체 그러면 세포가 왜 손상을 받느냐 이거죠. 손상을 왜 받겠어요, 세포들이? 세포를 뭐 때리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 왜 손상을 받냐 하면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유기라는 게 있는데 프리 라디칼이라고 부르는 다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네. 네, 아주 굉장히 공부 많이 되셨어요. 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와는 다릅니다. 예. 이 산소는 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산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주 불안정한 산소예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다른 세포가 갖고 있는 전자라는 걸 뺏어와서 스스로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전자를 뺏긴 세포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오니까 수많은 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돼요. 뭐 눈 세포에서 뺏기면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시력이 떨어지거나 백내장이 오거나 뭐 황반변성이 오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연관이 되게 되고 또 귀세포, 청각세포에서 뺏기면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또는 귀에서 막 소리 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뭐 뇌세포에서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좀 안 좋아지 머리 좀 치매 이런 것도 그렇죠. 관련이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남들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뭔가를 잘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 세포들이 자꾸 늙고 병든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활성산소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산소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동차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확 분사가 돼서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불이 딱 붙으면 폭발을 하죠. 예. 네. 그래서 폭발을 해서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실린더를 돌아가는 힘으로 바꿔주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폭발을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배기가스가 나와요. 아, 가스. 예. 그렇죠? 우리 사람도 똑같죠. 영양소와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잘 만들어서 혈액을 타고 필요로 하는 세포로 보냅니다. 그럼 그 세포에서는 그걸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쓰면서 뭘 만들어요?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가스와 같은 거죠. 이게 많아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선 많이 먹으면 그래요. 이 중에 많이 먹는 사람이 있죠. 예. 저 많이 먹어요. 한 사람 있어요. 예. 저도 많이 먹는데. 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다 못 쓴 에너지들이 몸에 남아서 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좀 뚱뚱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운동을 심하게 해도 운동을 너무 심하게 예, 너무 하면 심하게 하면 이렇게 또 쉽게 늙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거나 과도하게 음주를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 방사선이라는 걸 쏘였을 때도 그렇고 또 자외선을 쏘일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해결하면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노화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뷔페 식당에 갔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먹어야죠. 먹어야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돈도 많이 내는데 또 스트레스는 내 맘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없애야죠. 네. 그 우리 몸은 그런 작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가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있는 미네랄들이 그런 걸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내가 막 더 많이 만들어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서 뭔가를 넣어서 이런 활성산소의 역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비타민과 미네랄과 색깔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색깔 물질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채소와 과일에 있는 색깔이 있죠. 그게 바로 색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항산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이 항산화 물질에는 비타민, 미네랄, 색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미네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비타민이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타민의 작용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타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타민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비타민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매년 우리 국민들이 먹는 영양소를 조사를 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매년 칼슘 성분의 섭취가 굉장히 모자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나 치즈나 또는 뭐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색깔들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과일에 100g, 과일 100g당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파프리카나 또는 고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짜요? 채소에 훨씬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죠? 과일에 있는 과당이 내 몸에 들어와서 과일같이 변해요. 사과를 많이 먹으면 사과배가, 배를 많이 먹으면 배가, 포도를 많이 먹으면 포도배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물론 좋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여러분이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색깔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는 약 5천여 가지 색깔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한국말이 제일 잘합니다. 맞아요. 흰색도 하얀색, 희어 멀건한 색, 희꾸무레한 색, 노란색도 센 노란색, 노리 깨끼한 색, 뭐 이런 표현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색깔들에는 다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센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는 색깔은 검붉은 색이에요. 그래서 검붉은 색이 들어 있는 그런 채소 과일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색깔 물질들은 항상 여러분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면 한 잔의 와인이 한 잔의 커피와 비슷하고 오렌지 주스는 7잔을 먹어야 되고 사과 주스는 20잔을 드셔야 돼요. 배불러. 이거 굉장히 배만 부른 게 아니죠. 여기 과당이 있으니까 다른 문제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당분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